안녕하세요.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일정이 안 맞아서 가투는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가투가 완전히 맞췄는데 조금씩 오를 거다라고 말했던 가투가 승리했습니다. 박수. 박수를 보내고요. 네.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214.00, 고점은 1231.30,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231.00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뭐 엄청 안 좋을 거다라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좋았고, 또 일시적인 해고로 분류되는 사람이 많았던 점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었지만, 11일 날 월요일이 되니까 한국의 수출 역시나 매우 부진한 것으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에 좀 성공적이었던 한국과 또 이제 중국, 독일 이런 데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원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코로나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그런 면에서 계속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 안전자산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져 왔었고요. 그 다음에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경기가 매우 불확실하고 심각한 하방 위험이 있다. 이 하방 위험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계속 거론되고 있었고, 오늘 금요일에는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는 예상보단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달러원은 결국 이런 불확실성 재료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1230원을 살짝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든 이렇게 재발할 수 있는 상당히 끈질긴 병이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경제 재개를 시도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 불안감이 계속 있겠죠. 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역시 모임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악영향을 받으면서 경기 회복은 더욱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코로나 사태의 악영향 그리고 이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마자 이런 게 터졌다는 게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뭔가 찬물을 좀 끼얹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결국 가투가 맞았던 것이죠. 네. 지금 코로나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경제 재개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물론 재선을 돼야 되는 선거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뉴스가 꽤 많은 한 주였는데요.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S&P 국제신용평가사죠. 여기서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S&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단 미국은 코로나19 책임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응징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건 사실 1차 무역 협상에서 이제 일단락이 됐던 그런 건데 갑자기 코로나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먼저 미국이 펀치를 날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 무역 협상을 애써 꾸역꾸역 지켜봤자 미국이 계속 이렇게 자기들을 이용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걸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에 타격을 입고 경기 침체를 일단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산을 그 사기로 한 그 구매 약속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많이 해야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몇 달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으니 미국산 농산물이나 에너지 이런 걸 사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그 중국의 미국산 수입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수입한 게 목표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 무역 협상을 뭐 다시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이것에 또 일희일비를 하면서 금융시장에
좀 출렁거림과 그로 인해서 이 안 해 이러고 포지션을 그러니까 뭔가 이 자산을 사지 않거나 이렇게 시장에서 떠나는 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축소가 될 우려가 있고요. 결국 이 미중 무역 협상은 일시적인 이벤트였고 장기적으로는 미중의 역학관계는 결국 기술 어느 쪽이 이제 새로운 예를 들면 5G나 4차 산업혁명에 이런 기술들을 선점할 것인가 결국 이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디커플링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네. 각자 도생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기사였습니다. 1차 미중 무역 합의가 일어났을 때부터 시장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죠. 뭐 저는 중국이 그래도 도장을 찍었는데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가투는 애초에 중국이 이제 늘리기로 합의했던 그 대미 수입액은 초하반기를 가정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증가분이었습니다.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형님 제발 한 번만 이렇게 외치는 상황에서 합의를 먼저 하고 나중을 도모해보자 이런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을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이 이거를 의지를 통해서 대미 수입액을 채우면 아니 내가 잘했다 이렇게 공치사를 할 수가 있고 중국이 이행을 못한다 그러면 더욱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재선 가도의 핵심 컨텐츠로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못 채웠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할 재료로 트럼프가 활용하는 그런 안 좋은 모양새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가투가 맞는 분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중국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번역의 문제라고 보이진 않는데 왜냐하면 되게 이상한 얘기를 중국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번 연합뉴스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매체는 중국 내에서 미중 무역 합의의 재협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죠. 중국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재협상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 즈음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2일 날 5월 12일이죠. 중국 내에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 같은 불만은 중국이 압박에 못 이겨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협상자들이 무역전쟁이 22개월 동안 지속이 됐고 이거를 휴전을 하고 또 양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역 합의는 가치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 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코로나19 못 막은 거에 실패의 책임을 이 중국을 모함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다 라고 중국 내부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그 중국 내부에서는 이거 그때 어렵게 합의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재협상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고 그 밑에는 익명을 요구한 인사가 1단계 무역 합의를 파기하는데 중국이 흥미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무역 전쟁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이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빠르게 보복할 수 있고 미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아니 자기들이 더 피해를 볼 거란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이길 거라고도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서 거의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 3월 달에 이제 파생상품 쪽에서 난리가 났을 때 결국 달러 증거금을 맞추기 위해서 온통 달러 현금을 구하는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달러 패권은 현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 내부 단속용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크게 오판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이것도 안 될 거다. 그냥 중국 죽고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사가 관영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계 시장에서 특히 이제 뭐 달러 통화를 통한 그런 미국의 패권은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왜냐면 중국이 무역을 하려고 쳐도 그 많은 부분을 달러 결제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판세를 잘못 읽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투의 코멘트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중국이 세차게 무릎을 꿇었다, 이것이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의 평가인데, 지금도 같은 상황이지만 과거 이제 무역 전쟁 당시에는 중국이 뭐 경기 둔화라든지 성장률이 둔화가 됐었죠. 7%, 뭐 6%대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홍콩 시위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협상안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 지금 뭐 새롭게 협상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0.1% 없다는 얘기죠. 거의 그냥 그렇고 그냥 파기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자. 중국도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뜻밖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도 맛이 가고 있다, 이런 상황 판단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좀 대등한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는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엄청난 불확실성만 키우는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코멘트를 보내왔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고요. 연합인포맥스 기사입니다. 이것도 웃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코로나의 책임론을 묻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뭐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는 선거 때문인지 자기의 실패를 덮어 씌우기 위한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유럽이랑 미국 이런 데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 이런 게 좀 있는 걸 보면, 이런 식을 자극을 해서 자기가 좀 싸움을 좀 할 줄 아는 지도자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이 미국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금지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고, 이런 건 사실 약한 편인데 중국은 이것에도 반발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퇴직연금 중국 주식 투자 금지 지시는 경제법에 위배된다. 자기들이 미국 법 알아요? 아니, 미국 사람이 미국 법을 알고 그런 지시를 했겠지. 그 중국에서 너네 법 이게 무슨 국제법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제목만 들어도 이상한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브리핑인데, 중국 외교부, 이건 언론도 아니고 아예 외교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저축 계정의 중국 주식 투자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은 그 미국의 국가안보법을 핑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을 방해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법을 어겼다고 중국이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결국 미국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자, 트럼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미국 내에 당연히 있을 것이죠. 있고, 이거를 선거에 이용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희생양은 필요하니까 내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때리기에 나선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 중국이라는 말이 세계의 중심이 자기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단신처럼 짧게 지나가서 그렇지, 제가 보니까 모든 것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재개될 수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 국가 간의 일은 감정도 물론 있지만 그 감정을 뛰어넘는 국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설전이 오고 가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약간은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가투의 코멘트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코로나 방역 실패 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고, 너무나 우연치게 오는 악연인데 코로나 기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에 몰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이런 공적 기금의 중국 주식 투자 금지 지시는 굉장히 창의적인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 불만이 쌓여가는 유럽 국가와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저랑 이렇게 상의한 게 아닌데, 네, 내용이 거의 비슷하네요.
다음 주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1231원에서 끝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거의 두 달 가까이 1300원을 찍고 달러 환율이 내려온 이후로는 1210원에서 1230원 아니면 35원 정도의 이 박스권에 갇힌 채로 정말 위 찍고 아래 찍고 위 찍고 아래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희망을 가져보자면 한 번 잡은 코로나 다시 잡을 수가 있고, 물론 뭐 이 잠복기가 2주 정도 되는 거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번 잡은 코로나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결국은 트럼프는 이 진짜로 파국기까지 가서 경제를 망치고 그로 인해서 대선에 실패하는 것도 이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때리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약간은 좀 유화적인 제스처도 내고, 어쨌든 이 미중 무역 합의 자체는 미국에 유리하게 끝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파국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달러원은 위로, 그러니까 두 달간의 박스권을 깰 특별한 재료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변수가 있다면 이제 미 연준이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지금 기준금리가 0%에서 0.25%까지 거의 이제 제로 금리 수준인데, 이거를 뭐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현재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5월 말쯤에 있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선임이 됐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그리고 그렇죠, 기업들이 힘든 건 맞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뭐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기준금리, 무위험 금리보다도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빌리는 데 들어가는 실제로 대출의 비용, 이 금리는 좀 더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깎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만약에 5월 달에 한다면 이거는 원화 약세 재료죠. 이것도 이제 약간 시장 심리에 원화 약세 재료로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주식시장의 뜨거운 분위기랑도 상반되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을 크게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원 1215원에서 1240원까지로 해서 지금보다 조금 올라갈 여지는 적고, 상단은 그래서 1230원대에서 아무래도 막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악재는 거의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환율,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는 적고 내려갈 여지는 아직 좀 넓다. 지금 왜냐면 박스권 상단에 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1215원부터 1240원까지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호재에 좀 더 반응하는, 빠질 여지가 좀 더 크다, 이렇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투의 다음 주 환율 전망은 저점 1220원, 고점 1245원입니다. 국내의 코로나 불확실성이 언제쯤 다시 가라앉을 수 있을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이런 리스크온 무드, 위험자산 선호 장세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 장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단발성 이슈가 아닌 만큼 시간이 갈수록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따라서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 등의 큰 호재가 없는 이상 당분간은 리스크 오프 모드, 위험자산 회피 모드, 안전자산 선호랑 같은 말이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달러원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